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20주기인 올해 미국 곳곳에서 테러 발생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기동대와 폭발물 탐지견 투입 등 대비 태세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1,000번 이상의 번개가 치면서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택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에 무료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미국 프로풋볼 NFL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장이 코로나 확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각 팀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20주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맞물려 뉴욕 등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위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곧바로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빈라덴을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테러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이 올해 공식 종료되면서 아프간이 다시 알카에다의 기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ighly confident that the Taliban will allow al-Qaeda to have safe haven in Afghanistan. And al-Qaeda will want to reconstitute. 뉴욕 경찰은 9.11 테러 20주년을 하루 앞두고 추가 테러 발생 여부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복경찰과 폭발물 처리팀은 물론 특수기동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시내 곳곳에 대거 투입됩니다. 당국은 연방정부와 연대해 만일의 테러 사태에 대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 idea is to let anyone know that you mess with New York, there'll be consequences.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극우파 테러 시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We are focused on the domestic violent extremist, the individual who is radicalized by an ideology of hate or false narratives spread on social media or other online platforms. 뉴욕뿐만 아니라 LA와 시카고 등에서도 9.11 테러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도시들도 각종 대비 태세 강화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서 미정부 안보 관련 기관장들은 9.11 테러 20주년이 테러 조직의 공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테러 관련 구체적인 위협이나 정보는 없지만 강화된 보안 태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폭풍우에 의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산불이 발화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소방관들은 마른 번개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개의 산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리소 비에오 지역에서는 산불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원인은 번개 때문으로 판단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방국은 폭우로 인한 진흙 사태를 우려해 LA와 위티어, 페사데나 등 남가주 일대 산불 피해 지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오늘 새벽 3시쯤 해제됐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어젯밤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선 1,000개 이상의 마른 번개가 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공립학교와 지역 대학교에 무료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17년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17년도에 원래 법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6학년에서 12학년까지 범위를 넓히고 지역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가르시아 의원은 이미 10개 주에서 진행 중인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안도 발의한 상태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총 2억 달러의 면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이 시작됐습니다. 관객 수 제한이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경기장에는 스포츠 팬들로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 핫스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구단은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관람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식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모습과 달리 올해엔 관람석이 꽉 찰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인파가 경기장에 몰리면서 코로나 핫스팟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utdoors is always better than indoors, but even when you have such a congregate setting of people close together, first you should be vaccinated. And when you do have congregate settings, particularly indoors, you should be wearing a mask. 각 NFL 팀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적인 안전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램스, 캔자스시티 치프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등 11개 팀의 경우 경기 중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팀 중 유일하게 12세 이상 관람객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I've had my shot and everybody I know have had their shot. I'm encouraging people to get their shot.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만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스포츠 경기 관람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smart. Big picture, this is about a layered approach,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really do know is the efficacy of the mask. CDC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았더라도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다음 주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CNN과 USA 투데이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연방의사당 주변에 철제 펜스가 또다시 설치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집회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와 토론 게시판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들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의회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대비하기 위해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집회 당일 모든 인력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이끄는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며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체포된 600여 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욕실 의자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대거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코스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목 욕실 의자에 낙상 위험이 발견됐다며 해당 제품 7만 개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코스코 매장과 웹사이트에서 80에서 90달러에 판매된 이베나사의 성인용 욕실 의자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은 부러지는 사고가 81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한 타박상 골절 등 부상 사례는 총 4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코스코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 중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총기 난사 범행을 계획했다 발각돼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리아이 에이커스 지역의 한스 마시 중학교 학생 2명이 교사진과 같은 반 학생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대규모 총기 난사 계획을 꾸민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한 교부가 학생 중 한 명이 가방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교사에 알리면서 미연에 방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두 학생의 집을 수색한 결과 흉기와 여러 정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학생은 현재 정신건강시설로 이송돼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퀸지 한 거리에서 용의자가 차를 고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7시 53분쯤 퀸지 한 거리에서 용의자가 차를 고치는 척하다가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 문을 열자 이 남성에게 달려가 갑자기 여러 발의 총을 쏴 살해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46세 저메딕 딕슨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옷에 모자를 썼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흰색 닛산 세단을 타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어두운 피부색을 지녔고 유대인 전통 복장인 하시딕으로 위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상금 3,500달러를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연소 코로나19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했던 5세 미만 어린이 한 명이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성별과 정확한 나이 등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던 10대 소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이 코로나19로 숨진 두 번째 어린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델타 변이 감염자는 2,454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2세 미만 어린이는 17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한 엄마가 1살 딸을 10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1살짜리 여자아이가 승용차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넘었고 차량 내부 온도는 화씨 120도 이상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엄마는 5살과 3살 아이 그리고 숨진 1살 딸을 차에 함께 태우고 보육원에 갔지만 5살과 3살 아이만 보육원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1살 딸을 차에 태운 상태에서 볼일을 본 뒤 다시 보육원에 맡기려 했으나 잊어버렸고 세 아이가 모두 보육원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소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평균 38명의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대리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핵심 당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서울 서초구 집과 대구 고검 사무실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집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강제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시다발성 압수수색에 놀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직자들이 김 의원 사무실로 모여들었고 공수처 관계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법률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총장을 보좌하는 요직이었던 만큼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손 검사는 물론 윤석열 전 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제 13호에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이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만 나머지 2개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묶어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4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도 공수처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며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고 김웅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 수색이라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공수처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짤막한 반응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입건 하십시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피의자로 만들었다며 윤 후보에 대한 모략과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정권 눈치를 보는 공수처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며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수사는 야당 죽이기라며 공수처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가정과 추측에 근거한 속전속결 입건을 밀어붙인단 말입니까? 정치 공장의 뻔한 패턴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김웅 의원실에도 지도부가 총출동해 참고인에 불과한 현역 의원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불법 수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진실을 꺼내놓기보다 의혹을 키워 수사를 자초하게 됐다면서 겸손히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기억이 안 난다며 형사 책임만 회피하려 했던 김웅 의원과 뒷짐만 졌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발적 해명으로도 밝혀질 수 있었던 진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기결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의 하청 정당으로 헌법 유린의 주인공이 될 판인데 야당 탄압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이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세라고 폄하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서 국민의힘은 대선판을 소모적 정쟁판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신속한 공수처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벤코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브홉 제공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깻잎이 삼겹살보다 비싸졌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5묶음 정도 되는 깻잎 100g의 평균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60% 이상 오른 3,074원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국내 냉장 삼겹살 소매가는 2,370원으로 깻잎보다 700원이 저렴했는데요. 쌈 채소 가격이 고기보다 비쌀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데다가 가을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채소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합니다. 깻잎뿐 아니라 상추값도 한 달 새에 약 50%가 올랐고 미나리 가격도 38% 상승했는데요. 채소값이 오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추석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네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천차만별인데요. 서울 지역의 산후조리원 요금이 업체에 따라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122곳 가운데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의 산후조리원 2곳으로 2주간 특실을 이용하는 요금이 무려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실도 800만 원에 달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금이 가장 낮은 곳은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이었는데 일반실 기준 송파 구민은 190만 원, 다른 지역 구민은 209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가격 차이가 14배 가까이 나는 겁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반실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120곳과 특실이 있는 86곳의 평균 요금은 일반실의 경우 375만 원, 특실은 60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일반실은 1,300만 원, 제일 저렴한 곳은 190만 원이고 특실 최고가는 2,600만 원, 최저가는 2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없이 혼자 지내다 보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죠. 병원에 갈 때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서울시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동행자가 3시간 안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오고요. 병원까지 함께 가서 접수, 수납, 입원 절차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서울 모든 지역을 동행해주고요. 환자가 원하면 진료받을 때에도 같이 있어준다는데요.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고 1년에 6번,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송비 없이 온라인으로도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300여 곳과 온라인 쇼핑몰 1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이 오는 2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동네 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위메프 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통시장 제품을 10,000원어치 이상 사면 무료로 배송해주고요.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과 쇼핑몰 포인트 등 경품도 준다고 합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온누리 전통시장, 위메프,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등을 최대 68% 할인 판매하는데요. 추석 장볼 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네 시장 장보기 사이트와 모바일 앱 놀장 장바요에서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주문이 가능합니다. 배달이 가능한 시장을 지정해서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